저를 비롯하여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손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초짜일 수도 있고 차츰 경험이 쌓였는데도 또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저층 아파트라고 무조건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층 아파트는 세대당 지분이 넓을 거다. 그 다음에 고층보다 무조건 넓게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다. 뭐 이런 경우 저는 무수하게 들었어요. 처음 2003년도에 재건축 방문해갖고 오신 분들이 근처에 이제 저층 아파트가 꽤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뭐 대지 지분이 묻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마도 예전에는 저층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본을 꼭 확인하고 토지대장도 확인하고 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층과 저층이 섞여 있을 경우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저층이 대지 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라 재개발 찾는다고 대지분 넓은 빌라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꼭 대지지분이 넓다고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용 면적이 넓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 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고려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빌라는 사실 어려워요. 나중에 얼마큼 감정평가 나올지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에는 해당 빌라를 감정평가할 때는 재개발 등등의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지역의 사례를 선정하여 거래사례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죠. 주택을 구입할 때 건축 면적은 안 따지고 토지 면적만 계산해서 매매 가격을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은 토지 평가, 건축 평가 이 두 개 나눠서 평가를 해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평가, 건물은 원가법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 연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요. 우리는 건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는 건물은 보지도 않죠. 노후됐으니까 그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50년 이상 된 건물은 없잖아. 보통 한 30년, 35년 되잖아요. 그러면 잔가율이 15%가 아니죠. 50에 15%니까 약 30%가 남은 걸로 계산합니다. 건물 가격이. 세대당 지분.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입니다. 세대당 지분이 20평이 넘어간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은 거죠. 30평 된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은 거죠. 근데 세대당 지분이 10평이다. 일반 분양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해당 아파트는 30평, 30평, 40평이 되는데 지분은 적다. 그러면은 그것도 1대1 재건축이 되죠. 일반 분양이 없는 겁니다. 세대당 지분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당 지분은 총 대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세대당 지분이 나와요. 세대당 지분을 꼭 알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축비 상승.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건축비 이번에 막 50%, 100% 상승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가 계산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원가 계산들이 전부 다 잘못됐어요. 이 정도면 원가가 될 거다 생각하지만
옛날에 추측해서 평가한 원가 계산이랑 지금의 원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반 분양가도 당연히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양가는 당연히 일반 분양 수입도 줄고 그 다음에 원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재개발들이 분쟁이 심하고, 또 이거 매매했던 부동산들도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 낮은 지역 위치에 안 좋은 지역이죠. 안 좋은 지역에 넓은 토지를 구입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몇 번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필요 없는 일입니다. 왜? 건축비가 엄청 비싼데 토지 가격이 0으로 돼도 분양 못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계산할 때 보면은 뭐 토지 평가, 감정 평가 금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계산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결정됐는데 토지는 0으로 하고 건축비가 천 몇백만 원대 해서 계산해 봤더니 3억 정도, 4억 정도 뿐이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원가도 안 되잖아요. 건축 원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월세 잘 나가는 지역에, 상가 잘 되는 지역에 주택 구입하고, 내지 큰 건물 구입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도 위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차츰차츰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고민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